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6월 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운 가운데 이런 날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016년 6월 9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7일날 글로벌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강세였죠. 그리고 금리 인상 지연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헬스케어 업종들이 급락을 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0.6% 감소를 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반군 공격으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습이었고요. WTI 같은 경우는 1.4%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가 지속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살펴보자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선물에서 매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차익 물량에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4.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기준 양호한 기록과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다는 분석으로 투심이 개선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국내 기관 차익 실현성의 매물 출회로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순환매의 흐름은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불확실성과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의 박스권에서 변동성의 흐름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받쳐줬던, 지수를 받쳐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4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0.7포인트 하락 마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0.7% 상승 마감을 했죠.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전일에 이어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2020포인트를 돌파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유동성과 그리고 차익 실현 심리로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의 차익 물량이 중반까지는 혼조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발표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금융투자 순매수 확대로 상승폭을 확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 금융, 화장품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 차익 물량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부하권을 지지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화학이나 정유, 건설 등의 경기 민감주 강세에도 차익 물량이 부하권을 계속 횡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중국의 수출지표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확대와 금융투자의 순매수량을 늘려주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 배터리 파나소닉과 협약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 병현필이 규명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이제 수주가 6억 달러의 수주가 체결이 되면서 당장 숨통이 트일 전망은 이미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보유지분 그리고 브랜드 부동산 가치가 1조 4천억 원으로 평가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대 조세 포탈이 혐의 수사로 되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매출에 대한 부풀리기들 포착이 되면서 또 전망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 PNS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업 부분 분할 및 한솔홀딩스와 합병을 추진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수합병을 계속 했었죠.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고, 처음에는 한솔로지스틱스에서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한솔라이팅, 한솔 EME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로 순환 출자가 되면서 해결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0.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700포인트 심리부담 그리고 상단저항 차익 물량으로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상하방 경직됨에 따라서 조정 이후의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죠.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순매도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의 하락폭을 축소를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카카오, OLED 장비, 헬스케어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이었죠. 근데 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지수를 좀 회복시켜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초반에는 외국인의 차익 물량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70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일어났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중반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축소와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보합권까지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기관의 추가 매도 물량의 하락 전환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제약 인수를 지분을 63% 이상 취득을 하면서 거의 인수를 했던 모습에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백혈병 신약에 대한 3,500억 원 해외 기술 수출로 인해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이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S사의 전기차 및 전기차 급속 충전기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에서 양산해서 공급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함께 고속 성장하는 전기차 관련 부품에도 투자 계획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굉장히 좀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경줄기세포 굉장히 의학 제약주에서는 의학 쪽에서는 의학 업종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줄기세포였죠. 그리고 뭐 줄기세포 신경세포로 분화 및 증식 유도용 조성물로서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뉴로 시스템의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특허를 취득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데코애니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와 중국 합작법인 설립 및 그리고 패션 시장 공략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데코애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중국 일성도시 핵심 상권의 오프라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면서 그리고 사내의 패션 신세기 동방그룹 등 중국 내 파트너사들을 원활한 매장 오픈을 위해서 소유하는 쇼핑몰과 상가 건물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0.3%, 나스닥은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부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낮게 점쳐지고 있죠.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투심을 개선을 시켰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일제히 다우나 나스닥이나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률은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향후에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전망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최소 9월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심을 또 개선시켰던 완화시켰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원유 공급 차질이 있죠.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의 원유 수입이 6년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증가율이 기존 2.9%에서 2.4%로 하향 조정이 됐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시장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여러 시가총액들은 여러 강세와 과대 낙폭 대형주들의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많이 이끌어줬던 모습이었죠. 2분기 호실적을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어줬던 모습이었고 다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여줬던 모습이었겠지만 또 다르게 보자면은 지수를 살짝 거의 보합권의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외국인의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 방향이 저희 지금 요 근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뒤를 받쳐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지수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20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외국인의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한대 구간에서 변동성이 흐름은 이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늦춰질 거다 투심이 개선이 됐다 완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에 관심을 두시고 계속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적도 그렇고 가격 부담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2,000개의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부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시고 하시게 된다면은 부담 없이 다가가야지 부담 가지고 다가가신다면은 이에 대한 뭐 불확실성 불안감은 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 없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와 그리고 지지난주 많은 장을 계속 살펴왔잖아요. 계속 지켜봐왔고 보게 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요 근래에 들어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당연히 비차익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하방을 지켜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 방향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기관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지켜봐야 할 것도 많고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데 우선 5월보다 지금이 더 뭐 수급 방향도 괜찮고 그리고 투심이 좀 완화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부분은 호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금리 인상 이제 다가오면서 거의 이제 저희 금리 인상에도 뭐 금리 인하에도 발표가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전망은 뭐 당연히 동결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직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경기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지표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중앙은행에서 뭐 드라기 연설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한국 금리 결정이 이제 10시 9시 58분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동결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장이 미칠 가능성은 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결이 된다면은 뭐 시장의 흐름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을 뿐더러 여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선 금일 시장 포인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뭐 결과가 우선 나와봐야 아니까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은 그에 대한 시장의 증시는 뭐 괜찮을 전망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발표가 된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발표가 된다 하면은 뭐 큰 증시에 대한 뭐 악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나 아니면은 주변 국가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유로 아니면은 네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경기 지표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기 지표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경기가 어떻다라는 걸 내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저희는 반응을 하셔서 오늘은 괜찮겠다, 예상치가 안 좋네라고, 뭐 지표들이 예상치가 안 좋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거기에 따른 뭐 발표라든지 이런 걸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장중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 가치주, 그리고 실적 전망주, 그리고 테마주, 자금 유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리딩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잘 따라오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요새, 그리고 또 자본 확충 펀드가 지금 11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구조조정이 얼마나 성공적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숨통이 트이느냐 아니면은 뭐 다시 힘들어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고, 해운 산업에서 뭐 철강이나 건설 쪽으로 이어질 전망이긴 하지만 우선 해운 산업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지원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철강이나 건설, 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업종들이 또 괜찮은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테마주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따라오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뭐 FOMC 뭐 발표가 아직 동결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뭐 7월달 아니면 9월달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은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내다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불안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아침 시황방송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다들 투자를 하실 때 후회는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저희가 무료 방송에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화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냅뒀더니 떨어지더라,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긴 났는데 이럴 때 뭐 사인을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무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판단을 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고. 잘 그렇게 수익이 난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선택이 뭐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적다고 해서 안 팔아 막 매도 안 해, 청산 안 해, 이런 생각보다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을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부분 정산을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안정성도 높고 리스크 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아직 방향성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 항상 계속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뭐 뒷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신경 쓰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수익을 보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항상 아침 시황 방송을 하면서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특징주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거기에 따른 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뭐 종목 선정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하고 장중 방송을 할 때 교육적인 부분도 당연히 해드리고 있지만 아침 시황 방송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나온 과거를 계속 보시고 어떻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해두셔야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계속 이때는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졌지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그만큼 대처하는 방안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